예, 제가 24년도 3차 면접 문제하고 25년도 3차 면접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그 첫 번째 문제는 24년도 1번 문제하고 25년도 1번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면접관이 이래 물으셨고,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지붕에서 작업할 때 제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공부를 해두어서 24년도와 25년도에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네,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요거는 지붕을 나름대로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한 400여 문제가 되는데 400여 문제를 이상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이나 뭐 앞글자를 따든 중간 글자를 따든 그렇게 해서 암기해서 들어가실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서 지붕의 가장자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고, 채광창에서 근로자들이 채광창을 받고 추락해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작업 발판은 보통 40cm 이상으로 하고, 슬레이트 지붕은 30cm 이상, 5m 이상의 작업시, 비계 작업시는 20cm 이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하실 때 작업 발판의 폭은 꼭 요걸 암기해 두시고 필요한 항목에 적절히가 아니라 정확한 발판의 폭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고 이상입니다 하면 답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면 면접관이 딱 물어보면 어떤 문제를 물어볼지 몰라서 상당히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딱 나오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암기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문제로 콘크리트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철근을 인력 및 기계로 운반할 때 철근을 인력 및 기계로 운반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에 말씀해 보세요. 요게 26년도에 콘크리트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24년도에 떨어졌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외울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뀐 규정을 어떻게 외울까 이래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암기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자의 암기법이 있으니까 제 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따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외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kg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해야 한다. 요 25kg가 왜 25kg냐면 우리 그 인간공학에서 근로자들이 25kg 이상 들었을 때는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5kg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 해서 25kg을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해야 하고 2인 이상 1조가 돼 어깨매기로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인 이상 1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하는 경우 어깨매기로 하는 경우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되고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는 양끝을 묶어서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 방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4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다 뭐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해 보세요 하면 이게 쉽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깡패를 생각했어. 깡패. 250 이 뭐 10회 미만이지만 25kg 미만을 10회 미만으로 운반하고 2인 이상 어깨들 그 깡패 어깨를 생각해서 2인 1조가 되어 어깨매기로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되고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는 양끝 뭐 현장에서는 다 양끝이 묶여 있죠. 그 대부분이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는 양끝을 묶고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 방지. 그래서 250 어깨 다방, 250 어깨 다방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250 깡패들이 한 10명이 어깨들이 다방에서 뭐 회의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25kg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2인 이상 어깨매기로 해야 되고 안전을 도모해야 되며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하고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보면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계 양중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저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수표 허용 금지 과다하게 묶어서 편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표 허용 금지 과다하게 묶어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 수표가 뭐냐면 운반 작업 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신호, 표준신호를 수표를 했고 철근을 달아 올리는 경우 로프와 기구의 허용 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철근을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표 허용 금지, 여기까지 3번이 수표 허용 금지고, 네 번째는 비계,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 등 가설 구조물에는 철근을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며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묶어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 운반하는 경우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 운반하는 경우에는 편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근을 포크 중앙에 적재하고 철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길은데 수표 허용 금지 과다하게 묶어서 편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이제 수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작업 책임자. 허용은 로프 기구의 허용 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게 하고, 금지는 출입 금지죠. 금지는 철근을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비계,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 등에는 구조물에는 가설 구조물에는 철근을 과다하게 적시하지 않아야 하며,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 운반하는 경우는 편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포크 중앙에 적재하고 철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철근 출입,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해서 요것도 제가 글자를 하나하나 따서 이렇게 이제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그 철근 작업을 할 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는 철근을 운반할 때 인력 또는 기계 운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요게 세 번째 항목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앞에 그 첫 번째, 두 번째만 말씀하지 마시고 감전사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시험 감독관이, 면접관이 됐습니다 하면 요거는 뭐 거기서 끊으면 되는데, 요거를 아예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답안지에 이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제가 모르는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전사고니까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바닥에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뭐 철근뿐만 아니라 현장에 전선을 바닥에 배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근은 바닥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철근 운반 작업하는 경우 주변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 길이 높이 이상에 배선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최소한 거리는 2m 이상 이격되어야 합니다. 요게 제가 그 현장에서 작업할 때 그 크레인이 그 고압선에 그 이격이 되어 있었는데, 요게 그 전기가 통해서 그 크레인의 그 바퀴가 빵꾸 난 적이 있었습니다. 폭탄 터지는 것 같았었는데, 요 2m, 최소한 2m 이상은 이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운반 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 상태, 아까도 그 바닥에 전선이 배치되면 안 되지만 그 운반 장비는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 해서 요거까지 말씀드려서 콘크리트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 올해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전부 다 전 항목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해체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해체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해체 대상 구조물 사항에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 사항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지침 제 14조에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어떻게 해왔냐면, 그 24년도 요 세 번째 문제는 제가 13개 중에 9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문제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이제 끊어서 해왔습니다. 이제 구조물이 이래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 구조물이 설립 연도,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건물이 아파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거 언제 만들었어? 이게 목적이 뭐야? 해서 아파트는 사람이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구조물의 설립 연도 및 사용 목적, 그리고 구조물의 노후 정도 및 재해 등의 유무인데, 화재, 동해 등 재해의 유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의 특성 및 치수, 층수, 건물의 높이, 기준층의 면적인데, 요 지금 그 우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생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생수가 뭔지 몰라서
그냥 치수로 했습니다. 생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생수를 치수로 저기 고쳐놨는데, 여러분들 그 뭐 아시는 분은 제가 맞는 건지 이게 그 오타가 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치수, 층수, 건물의 높이, 기준층의 면적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어차피 아파트를 이래 그리면 아파트에 이제 한 층을 그리게 되면 평면 상태를 보고 폭이 얼마인지, 층고가 얼마인지, 벽이 어디 있는지 그 배치 상태가 있을 거고, 설비기구 우리 뭐 아파트에 보면 설비도 있고 전기도 있고 배관 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증개축 보강 등의 구조 변경 현황, 증개축 보강 등의 구조 변경 현황 해서 요 세 개를 떼어서 아파트 한 층을 생각하면서 요거를 외웠습니다. 요거는 하도 7번은 하도 안 외워져서 가운데다 놓고 앞에 6개, 뒤에 6개 하고 요 7번을 외워서 13개를 외웠는데, 그때는 이제 그 24년도에는 9개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째는 부재별 치수, 백은 상태, 해체 시 주의해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하고, 이제 3개는 8, 9, 10은 해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해체 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해체물의 직접 운방 방법, 해체 공사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 반경 등의 사전 확인 하고, 이제 11번째, 12번째, 13번째는 이렇게 또 해서 제2용도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의 현황, 진동소음 분진 예상치 측정 및 대책 방법, 기타 당해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입니다 해서 이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13가지가 되다 보니까 암기법을 따도 힘들고 어떤 뭐 그림으로 딱 이래 설명되긴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요 구분해서 주변에는 이제 해체 시에는 전도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를 생각하고, 해체물의 직접 운방 방법, 비산각도, 낙하 반경 요거 생각하셔서 요거 3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요 앞에는 이제 구조물에 대한 설리 변도, 사용 목적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는 부수적으로 제2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의 현황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이 문제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다 보면 내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사실 13가지 정도가 되면 이제 긴장도 되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세면서 이게 첫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내가 세 번째구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꽂아가면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지금 8개를 얘기하고 있고 9개를 얘기하고 있고 10번째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그 가지수가 많은 거는 손가락을 꽂아가면서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외운 그 외우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년도 제가 그 3차 면접 문제, 제가 봤던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4년도와 동일한 문제,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조치해야 될 사항, 이거는 24년도 면접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략하고 다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배선 및 이동전선의 이연 방지 조치. 이 문제는 다른 방에서는 세 번째 문제로 나왔는데 저는 두 번째 문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기 쪽은 좀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렵게 느꼈던 분야인데, 저는 요거를 배습 통꽃이 요렇게 외웠거든요. 배가 원래 습하고 뭐 거기에 통꽃이 있다 이래 생각을 해서 배습 통꽃이 이래 해서 요걸 이제 암기를 했고,
배에는 한 명 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서 두 명이 탄다 생각하고 뭐 수빈한 장소, 통로바닥, 통로바닥, 꼬즘 접속기, 그 다음에 꼬즘 접속기 다음에 이동 및 휴대 장비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습 통꼬치 요거를 암기를 하고 제가 이 문제에 답을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요 문제는 보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배선 및 절연 피복 첫 번째 배선 및 절연 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암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해요.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써 감전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배선 통꼬치 할 때 배선은 뭐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써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 해당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빈한 장소의 이동전선 배습할 때 두 번째 수빈한 장소의 이동전선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빈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기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수빈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에 접속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거 뭐 감전 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 통로바닥, 배습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의 사용 금지. 뭐 현장에서는 통로바닥에 전선을 깔면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이 설치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위에 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다만도 뭐 현장에서는 사실 이제 땅에 묻거나 아니면 공중가설을 해서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다만도 항상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꼬즘 접속기, 배습통 꼬즘 접속기죠. 우리 뭐 꼬즘 접속기라고 하면 플러그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전압의 꼬즘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사용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해외여행 가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110V를 사용했고 우리나라가 220V를 사용하면 우리나라 플러그가 필리핀의 플러그에 접속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구멍이 되어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요 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 전압이 다르다 보니까 요 꼬즘 접속기가 서로 다른 전압의 꼬즘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전기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뭐 110V에다 220V를 꽂으면 안 되고 110V를 220V에다 꽂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빈한 장소의 꽂음 접속기는 방수용 또는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 해당 근로자의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키고 땀 등으로 접속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꽂음 접속기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잠그고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생각하실 때
서로 다른 전압, 뭐 필리핀 예를 들었었는데 서로 다른 전압, 수분한 장소, 근로자하고 잠금장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 뭐 수분한 장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면 이것도 잊어먹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 볼 때는 요 네 번째까지를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했더니 면접관이 더 하실 말씀이 없느냐 해서 제가 요 다섯 번째 거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공부한 책에는 요 네 번째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갭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관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요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네 번째까지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노출 충전부 여기도 노출 충전부 노출 충전부죠. 여기 이제 노출 충전부에는 도전성 공구 장비가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도전성 공구 장비고 사다리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은 뭐 사용하지 도전성이 있는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죠. 노출 충전부에 가까운 곳에 사다리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도전성 공구 장비, 그러니까 도전성 공구 장비 사다리 요거는 노출 충전부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요 부분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 전부 다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습 통꽃이 할 때 이동 및 휴대 장비 해서 여기는 도전성 공구 장비 사다리 공장의 사다리 이렇게 해서 도전성 공구 장비 공장의 사다리에서 공장의 사다리는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젖은 손으로는 전기기계 기구의 플러그에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게 이제 4번 5번이 저는 외우기가 힘들었어요. 당연한 건데 4번 5번 외우기가 힘들어서 전기 회로를 저는 개변투라고 그냥 외웠거든요. 개변투 하는 경우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나 차단기 등을 사용해야 된다. 근로자가 전기 회로를 개변투, 개방, 변환,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및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 장치에서 과전류 차단 장치에 의해서 자동 차단된 경우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에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재투입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휴지가 나가면 이건 뭐 그거하고는 좀 틀리긴 틀린데 과전류 차단 장치에 의하여 차단된 경우에는 진짜 안전한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뭐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동 및 휴대 장비하고 꽂음 접속기 요거 사용 시는 뭐 다 당연한 얘기를 써놨는데 이것도 이래 순서에 맞게끔 해서 배습 통꽃이 이렇게 큰 타이틀로 외우고 꽂음 접속기하고 이동 및 휴대 장비는 별도로 더 첨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공장 사다리라고 해서 요거는 공장 사다리는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기구 개변 투입하는 경우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및 차단기 등을 사용하고, 과전류 차단 장치가 자동 차단된 후에는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 차단 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시험 끝나고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점수 표를 보고 이거는 제가 보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채점 점수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채점표를 보고 또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3.5점 받기는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완전하게 해야 돼. 한 문제라도 완전하게 해야 우수 2.7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문제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25년도 3차 면접 문제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 기준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이건 지침 제26조에 있습니다. 지침 제26조에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까 했는데, 저희 스터디 할 때 스터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스터디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한테 주어져서 스터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기울기는 1, 2, 3차 기사 시험에서도 다 나오는 건데,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대 1.8, 연암, 풍암 1대 1, 경암 1대 0.5, 그 밖에 흙 1대 1.2. 요거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모래가 1대 1.8. 제가 이거는 이제 현장에 있을 때 근로자나 장비 기사들한테 교육시킬 때 했던 방법입니다. 우리 모래는 이래 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통에. 그래서 1대 1.8. 모래는 1대 1.8이다. 그래서 모래가 팔같이 생겼으니까 1대 1.8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연암 및 풍암은 하나하나 있어서 1대 1이다. 경암은 단단하니까 1대 0.5다. 그 밖에 흙의 경우 그 밖에 이 그자가 이자 같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는 1대 1점이다. 1점이다. 장비 기사나 우리 직원들한테 요래 설명을 해주니까 한번 설명을 하면 장비 기사들도 잊어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암기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요렇게 해서 모래는 1대 1.8. 왜 1대 1.8이냐면 이래 모여 있어서 1대 1.8. 1대 1.8. 풍암, 연암은 하나하나 있으니까 1대 1. 경암은 단단하니까 1대 0.5. 그 밖에 흙. 그자가 이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1대 1.2. 요렇게 암기하시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 건설업에 종사를 하지 않더라도 평생 기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사질 지반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 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m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하고 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지반 및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될 지반의 굴착면은 1대 1 이하 또는 높이 2m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특별히 암기하는 방법은 없고, 그냥 요거는 이제 제가 스터디 하면서 공부했던 사항을 상기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도 않고, 이게 시험에 날까? 그래서 그냥 공부는 하긴 했는데,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또 정밀하게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 2, 3번 문제를 받고, 요게 이제 다른 방에서는 저는 세 번째 문제로 받았는데, 면접 다른 방에서는 이게 두 번째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하려고, 이거를 세 번째 문제로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받고, 세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세 번째 문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굴착기 교육이 요 세 문제를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굴착 시 수직으로 굴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붕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이면 흙막이 지붕을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 1.5m, 두 번째 추가 질문은 굴착 깊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천막 등으로 굴착 구간 주변을 덮어야 하고 굴착된 토사를 굴착 구간 뒤편에 평탄하게 깔아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추가 질문은 굴착 토사가 몇 톤 이상 붕괴될 때 근로자가 사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답으로는 톤수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우리 현장 옆 초등학교 현장 굴착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 토사가 100곱 이상 올라오면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 면접 시험을 끝났습니다. 제가 그 면접이 끝나고 나오면서 집에 와서도 그렇고 그 합격자 날짜까지 저는 떨어졌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뭐 조사 하나 안 틀리게 그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채점표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타골이 3.5, 두 번째 문제가 타골이 3.5, 세 번째 문제가 3점 해서 이게 총 1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0점 만점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타골은 사실 저는 그 첫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는 정말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래 말씀을 드렸고 그 추가 질문도 정확하게 뭐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기 쪽의 두 번째 문제는 제가 4번까지 얘기하고 다섯 번째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보통 점수 받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추가 질문을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받은 점수는 실질적으로 제가 유출해 보면 2.7, 2.7, 1.9, 2.7, 2.7, 1.9를 받았던 것 같아요. 2.7, 2.7, 1.9 그리고 추가 점수 0.2점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나 대충 합격할 것 같아 하면 제가 24년도에 저도 합격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5.6인가 7점으로 떨어졌는데 5.7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합격을 한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었는데 25년도에는 사실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 조마조마한 생각은 없었어요. 뭐 긴장을 하긴 했지만 내가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왔고 집에 와서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얘기는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지느냐 또 어떤 면접관이 나한테 면접을 보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4일 보면 60문제가 나오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나오고 또 대부분 시험이 그 기출문제 두 문제에 안 나왔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든가 기출문제 세 문제가 나오든가 기출문제 한 문제 뭐 신출문제 두 문제가 나오든가 대부분 보면 기출문제 두 문제에 한 문제 신출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 세 문제가 다 나오는 그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 문제에 새로운 문제 두 문제 나오는 경우 드문데 기출 둘에 그 신출이 하나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제 재수 좋은 사람은 기출문제 3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고, 올해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이 문제는 나겠구나, 그래 생각해서 본인들이 전부 다 한 400문제 이상을 하기 힘들면, 그래서 올해는 어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